안녕하세요. 그래서 젊다입니다. 한파주의보가 다녀갈 만큼 차가운 기온과 함께 한 해가 지나갔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와도 실감이 나지 않네요. 상황은 변할지라도 일상은 늘 변함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다들 가족 계획은 잘 세우셨나요? 가족 계획을 세우자며 저녁 먹고 모였었는데 한 줄도 적지 못하였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챙겨 먹는 것만으로 힘이 들어서 여유 시간이 생겨도 그저 멍해지는 하루의 연속이 됩니다. 가정의 목표나 추구하는 삶의 방향은 다르겠지만 분명 아이들이 잘 커주길 희망하고 건강하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가 같겠지요. 저의 목표는 지금 느끼는 이 잔잔하고 좋은 느낌들을 쭉 같은 속도와 양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니 지나가고 쌓인 것들은 보내주어야 하더라고요. 무난한 일상을 보내며 며칠 정리하지 않고 지내보니 그것으로 에너지, 공간, 시간이 더 빼앗기는 느낌을 받았어요. 매일 다른 생각을 하고 매일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매일 다른 것을 먹으며 가족들과 부비며 살잖아요. 그 조각조각들 속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려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어떨 때는 견딜만 하면서도 가끔 일상의 무게가 버거울 때는 한숨이 나는데요. 그럴 때면 꼭 평소에 쿨하게 넘어가던 일도 예민해 터져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래서 짧디 짧은 여유 시간이라도 나를 챙기는 시간을 어떻게든 만들려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또한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심란할 땐 물건이라도 비웁니다. 여러 이유로 물건을 비워내는 일은 일상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비워진 자리만큼 내 마음에 살짝쿵 여유와 포용력이 생긴다고 해야 할까요? 이사를 앞두고 세월의 흐름 속에 쌓인 짐도, 생각도, 걱정도 덜 짊어지고 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처럼 나 요즘 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복잡했던 2021년을 보내고 단순 명료하게 살고 싶은 정리 매뉴얼을 만들어 봤어요. 가볍게 살려면 물건부터 가볍게. 주위 물건들을 하나라도 버리기 힘들 만큼 전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대체로 가진 물건들의 20%밖에 사용하지 않는 파레토의 법칙을 생각합니다. 그중 일부가 없더라도 내 인생 변함없이 계속될 거라는 뜻입니다. 자주 쓰는 물건의 20%를 찾아내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을 옷장에도 적용하고 부엌 싱크대 속에도 적용합니다. 서재에도 적용하고 아이들 방에도 적용하고요. 남편의 복잡한 공구함 속에도 적용을 하려고 해요. 꿀팁이나 정리법이 없어도 비움만으로 주방이 예뻐지기도 하고 옷장 속이 상큼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 혹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 훌륭하게 추려내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물건들만 소유하는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거나 어떤 잔을 써야 할까 등 시시콜콜한 문제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하루하루를 영위해요. 자주 손이 가는 것, 단순한 컬러에 집중했어요. 어린 아기를 키울 때는 늘상 옷에 음식물이 묻어 좋은 옷이 필요가 없어요. 육아하기 편한 옷이 가장 좋은 옷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옷이 아까워서 혹은 다음에 입을까봐 비워내지 못했더니 의미 없는 정리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쌓여있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내비쳐줍니다. 풍족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나 쌓여있는 것들이 많으면 정신이 탁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래도록 한 공간에 머물다 보니 그 공간이 점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몸의 일부인 것처럼 느끼게 되어서 때로는 너무 답답하고 때로는 불편하고 그랬습니다. 소유물들이 줄어들면 들수록 정신 또한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록달록 쌓여있던 물건들이 많았던 저희 집도 전체 물건의 80%를 비워내면서 6년 전인 과거보다 더 새 집 같은 느낌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9박스를 활용하자. 집 안으로 물건이 흘러 들어오기는 진짜 쉽지요. 아이들이 학교나 원에서 받아온 것들, 주말에 외지에 다녀오면 생기는 것들, 쇼핑백에 담겨오는 각종 사은품, 경품들, 포장도 참 많아요. 새로운 물건이 하나라도 들어오지 않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사사로운 그 물건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서 하루가 지나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뭘까요? 물건이 들어오기는 너무도 쉬운데 그걸 밖으로 내보내기는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 일단 집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무슨 식구라도 된 것처럼 느긋하게 자리를 잡고야 맙니다. 어떤 물건들은 없애버리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몰라 쩔쩔매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당장 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둡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신경 써서 비워내지 않으면 금방 집이 점령됩니다. 육아템의 유효기간은 너무 짧고 아이의 학습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한 달 한 달 비워내지 않으면 급속도로 늘어요. 그렇게 9박스를 잘 활용합니다. 저희 집 제일 끝 작은 방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이기도 하지만 모서리에 늘 9박스 같은 수납장이 있어요.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반찬통부터 곧 가지고 나가야 하는 물건이나 비움 1순위, 2순위 물건들이 항상 대기 중인 책장입니다. 집안 곳곳에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구석구석 두지 않고 무조건 이 끝방에 둡니다. 쌓이지 않아서 좋고 매일 지나다니면서 필요와 불필요를 질문하게 되고 다음 구매에 대한 기준을 좀 더 확실히 세울 수 있습니다. 9박스는 원하지 않는 물건들을 위한 출구입니다. 서랍 속에 다시 집어넣기 전에 어떻게든 처분하겠다는 혼자만의 의지이기도 하고요. 필요 없는 물건들을 묵혀두지 않고 정리하게 하는 최선의 수단입니다. 정리를 취미생활이나 라이프 스타일 등으로 삶에 스며들도록 노력합니다. 부모님과 살던 처녀적, 죽어라 정리하지 않고 살던 과거가 있었어요. 제 가정이 생기고 책임감이 늘어나면서 사람이 변하기도 하더라고요. 하루 몇 개 비우기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관심을 두고 보게 되면 그때그때 불필요한 것들이 잘 보입니다. 돈이 안 되면서 돈이 생기기도 하는 아주 기분 좋은 취미입니다. 그러다 보면 소비에 더 신중해지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더 세련되게 다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확실하게 통제하자. 내 집으로 들어오는 가장 최근 아이템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흐름을 억제하면 억제할수록 단순 명료한 삶은 한층 가까워집니다. 저희 집에서는 물건이 나가지 않고서 들어오는 일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제하지 않으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사놓고 버려야지 하면서 미루게 되더라고요. 일단 구매를 최대한 줄이고 주변 물건들의 흐름을 지켜봅니다. 화장품, 식자재, 생필품 모두 다 떨어지면 구매하고 공짜라도 당장 필요한 경품이 아니면 거절합니다. 요즘은 사진과 영상을 많이 찍어서 디지털 자료 정리가 어렵습니다. 집안일, 아이 키우는 일보다 디지털 정리가 왠지 귀찮음으로 작용해서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은데요. 미루다 보니 더 많아져서 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금방금방 쌓이기 때문에 정리가 시급한 상태예요. 비움이 주춤되거나 정리 시기를 놓쳐 헤매시는 분들과 함께 비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리 후 구매는 어떻게? 사기 전에 집에 있는 물건들 중 사지 않고도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먼저 찾아봅니다. 사용 시기가 짧은 물건들은 중고 거래로 구매하지만
반대로 한번 자리를 잡으면 잘 바뀌지 않는 물건들은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원단이나 재료, 친환경적인지를 확실히 따져서 제대로 된 것을 고릅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일 줄이기. 저는 너무 쉬는 것도 몸의 밸런스가 깨지고 늦은 시간까지 열정을 다하는 것도 건강이 악화되어서 스케줄을 잘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만나야 하는 일도 많이 줄었지만 꼭 이것을 해야 한다며 초조함을 가지고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게 여유를 두어도 일상은 알차게 돌아갑니다. 가끔 쳇바퀴 도는 삶에 무기력해질 수 있는데요. 비움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무기력할 틈이 없습니다. 꼭 물건이 아니더라도 불필요한 것을 잘 캐치하고 내보낼 줄 안다면 무언가를 사거나 거저 얻게 될 때라도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훗날 버릴 것을 생각하여 소유의 굴레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것이 나가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새로운 것을 얻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하면 살뜰한 행복감이 느껴집니다. 삶을 점검하는 중요한 도구, 당신의 비움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